안녕하세요. 지난번 시간에는 우리가 스마트 스토어에 대해서도 배웠잖아요. 오늘은 판매 늘리기 두 번째 시간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스토어에서 물건을 판매를 늘리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단순히 그냥 상품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스토리텔링을 만들어라. 그리고 사진도 시각화적으로 찍어라. 등 다양한 이야기를 제가 좀 열변을 토해내면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요. 스마트 스토어 안에 있는 기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고객에게 다양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 겁니다. 그 방법 중에는요, 바로 고객 혜택 관리 설정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적립금 발행이라든지 아니면 혜택을 주고 싶은데 어떻게 조금 하면 좋을지. 고객 혜택 관리를 클릭하시고 설정을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여기에 혜택 등록을 누르시면 됩니다. 혜택 이름을 입력하시고 타겟팅을 대상을 선택하시고 되면 설정 항목들이 좀 나타나실 거예요. 그리고 타겟팅 목적이라든지 혜택 종류 등을 혜택 정보를 좀 입력을 하시면 되는 건데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들이 좀 들어가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혜택을 좀 고객한테 주면 좋을지, 그리고 쿠폰을 주면 좋을까, 아니면 적립금을 주면 좋을까, 다양한 것들을 좀 선택을 해보시라고 했습니다. 이 고객에게 주는 혜택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순히 물건을 사러 왔지만 이 혜택으로 인해서 고객이 재방문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저는 이 혜택에 대한 적립 아니면 또는 쿠폰 발행은요, 꼭 하셔야 되는 필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자, 그러면 타겟팅의 대상, 첫 구매 고객이냐, 아니면 재구매 고객이냐, 아니면 스토어 찜을 하는 고객이냐,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좀 선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첫 구매 고객에게는 퍼센트 할인을 해줄 건지, 그리고 또 재구매 고객분들에게는 적립금을 해줄 건지, 그리고 구매 고객을 하지 않아도 우리 스토어를 찜만 한 고객에게 또 어떠한 포인트를 줄 건지, 어떻게 좀 할인 혜택을 줄 건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셔서 할인 목록을 좀 정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타겟팅 목적은 소식 알림 고객을 늘릴 목적으로 하실 건지, 아니면 스토어를 유지하는 소식 알림에 동의하지 않는 고객에게 요청을 할 건지, 그리고 또 문구가 노출되는 동의를 누르면 다운로드가 가능한 쿠폰이 안 된다든지 다양한 좀 어떤 목적을 할 건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셔서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케팅 메시지 보내기, 소식 알림 등에 대한 고객에게 혜택을 첨부하고 그다음에 마케팅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것들, 다양한 것들을 좀 어떤 목적으로 내가 타겟팅을 정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은데요. 제가 만났던 한 고객의 대표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자면, 이 대표님은 처음 오픈하셨습니다. 물론 이 대표님은 상품을 유통을 하셔서 판매를 하시려고 했던 대표님이신데요. 이 대표님은 처음에 고객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했던 게 바로 스토어 찜이었습니다. 물론 자신의 제품을 구매해주는 고객이 많았으면 너무 좋겠지만 처음부터 스토어를 열었을 때 고객이 제품을 구매해준다는 건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나의 제품을 알리고자 수많은 고객들이 찜만 해주는 것만으로도 고객들에게 적립금을 주는 혜택을 주었습니다. 처음에 이 대표님께서는요, 고객들에게 좀 파격적인 포인트를 좀 전달했어요.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했을까라고 했는데요. 그렇게 하면 이 포인트를 쓰기 위해서 고객들이요, 물건을 구매를 하시더라고요. 신기하죠? 자, 요렇게 좀 이 대표님은 좀 파격적인 것들을 했습니다. 대표님, 우리 소상공인 분들도요, 어떻게 하면 고객들이, 유입을 하고 들어와서 물건까지 구매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목적과,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좀 해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 화면을 보시게 되면요. 이제 빨간색으로 제가 좀 표시를 해드렸습니다. 스토어에 들어오시게 되면 내가 타겟팅의 대상을 구매를 하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 고객을 다 해줄 건지, 아니면 첫 고객을 해줄 건지, 아니면 재구매 고객을 하실 건지, 스토어 찜을 하실 건지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어렵지가 않습니다. 쉬워요. 그래서 클릭만 하시게 되면 이렇게 초록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로 적립할 건지, 쿠폰으로 할 건지, 포인트면 몇 %로 주실 건지에 대해서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너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시면 되는 거고요. 포인트 적립은 타겟팅 대상으로 재구매 고객으로 선택했을 때 가능하면 몇 %로 할지에 대해서 정의를 좀 하시면 됩니다. 라고 나타나 있는 거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또 나와 있으세요. 이 절차대로 그대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한이 있다 없다라고 하시면 되는데 저는 무제한으로 하셔도 되는 거고요.
뭐 제한을 나는 뭐 100명 한해서만 아니면 뭐 1000명 한해서만 이렇게 좀 하겠다라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원하시는 것대로 우리 소상공인분들 우리 원하시는 대로 내가 발급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된다라고 좀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할인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몇천 원까지 뭐 하시면 됩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기 때문에 설정대로만 좀 하시면 되는 거고요. 기간을 정하셔도 돼요. 나는 1개월만 해주겠다, 일주일만 해주겠다, 아니면 나는 뭐 당일만 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 기간을 좀 설정하시면 된다라고 해드리는 겁니다. 자, 요거는 꼭 고객들을 위해서 처음에 오픈했을 때 고객들을 유치하는 거나 또 고객들의 그 스토어쯤을 위해서 저는 꼭 필요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서 적극적으로 추천해드리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좀 알려드리는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추가 상품 구매 선택은 좀 어떻게 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있습니다. 자, 추가 상품 구성품 선택도 되게 중요합니다. 단순히 그냥 한 가지만 올리시는 것보다 여러 가지 세트 메뉴를 구성해서 올리시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문몰에서 종합몰 또는 종합몰에서 전문몰로 올리시는 다양한 것들이 좀 중요하다고 합니다. 소상공인분들이 갖고 계시는 물건 한 가지만 올리시는 것보다 좀 다양하게 올리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예를 들면 내가 갖고 있는 상품은 요거 하나야. 그래서 요거 한 개만 좀 올리고 싶어 강사님이라고 하시는데요. 그렇게 됐을 때 고객들은 이거 한 개만 필요했을 때 우리 소상공인분들 스마트 스토어를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 스토어도 또 이 상품이 우리 소상공인분들 스마트 스토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러 개가 있다 보면 또 그 중에서 선택하다 보면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적어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처음 시작하실 때는 종합몰로 시작하시는 게 훨씬 더 고객들의 유입할 수 있는 경로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는 나물 또는 뭐 생선 다양한 것들을 파는데 이러한 것들을 팔 때 뭐 생선만 파는 것이 아니라 생선에 플러스 뭐 그릇을 판다든지 생선과 어울리게 먹을 수 있는 뭐 또 다른 것들을 같이 팔 수 있는 것들 다양한 것으로 좀 같이 판매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팔았을 때 고객들은 상품을 뭐 생선만 구매하러 뭐 조기만 구매하러 왔다가 아니면 뭐 부산에 어묵만 구매하러 왔다가 어묵 말고 또 다른 것들이 있네? 그럼 난 이것도 한번 같이 구매해서 먹어볼까? 라고 해서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선택을 같이 좀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스토어 전시 관리 카테고리도 좀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노출을 할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요. 스토어 카테고리 관리는 좀 중요하다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스토어 전시 관리로 들어가시게 되는데 여기에서 카테고리 관리로 또 클릭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들어가셔서 내가 어떠한 걸로 하시는지 중요합니다. 뭐 음식이면 음식 아니면 큰 거 저는 그때 바바줌마가 저희 그 키즈 로션 뭐 아니면 키즈 용품에 관련된 거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요거 카테고리 키즈에 관련된 걸 했고요. 그리고 노출함으로 하셔요. 노출함호에다가 체크를 꼭 하셔야 되는 겁니다. 노출함을 선택하고요. 상품을 지정하면 이 대 카테고리 아래 추천 상품들을 먼저 전시 된다라는 겁니다. 노출안함을 누르시면 절대 안 돼요. 노출함으로 꼭 클릭을 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꼭 해드립니다. 이거 포인트세요. 스토어 전시 관리에 들어가셔야 되는 거고요. 카테고리 관리 클릭하시고 그다음에 내가 뭘로 하실지에 대한 그 카테고리 클릭하시고 난 다음에 노출함을 꼭 클릭하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노출함 클릭을 하셨다면 요거 꼭 체크하셔야 돼요. 안함이 아니라 노출함을 클릭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스마트 스토어 노출, 상호명 검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노출 관리, 그 다음에 노출 서비스를 클릭하시면 되는데요. 네이버 쇼핑, 그 다음에 네이버 톡톡, 웹사이트 이렇게 검색을 하셨을 때 우리 스마트 스토어 이름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스마트 스토어에 바바줌마라고 검색을 했어요, 강사님. 그러면 이 바바줌마라는 게 스마트 스토어
왜 이렇게 딱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거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노출 관리 클릭하시고 노출 서비스 관리를 클릭하시게 되면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나오십니다. 그러면 네이버 쇼핑, 네이버 톡톡, 웹하드, 웹 서비스 검색 등록이라는 게 나오십니다. 여기에 사용함으로 다 초록색이 나오시게 옆에 있는 버튼을 다 누르셔야 되세요. 누르셨나요? 이렇게 했을 때 하셔야지만이 우리는 검색을 하셨을 때 자신의 스토어 이름을 누르셨을 때 검색하시면 나오신다라는 거예요. 요걸 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내 스토어 이름을 누르셔도 나오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것도 되게 중요하십니다.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스마트 스토어 판매 관리자로 들어가시고 난 다음에 로그인하고 들어가세요. 로그인하고 들어가시게 되면 화면에 보이시게 되면 우리 옆에 그 오른쪽에 쫙 나오십니다. 뭐 상품 관리, 판매 관리, 정산 관리 딱 나오시는 거에 보시면 노출 관리라고 나오십니다. 그 노출 관리 그 밑에 보시면 클릭하시게 되면 노출 서비스 나오실 거예요. 노출 서비스를 누르시고 관리에 들어가시게 되면 지금 제가 화면에 나오시는 것처럼 네이버 쇼핑, 네이버 톡톡, 웹사이트 검색, 등록이라는 게 나오십니다. 그럼 요거를 다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거기 나오시는 일자 다 누르시고 난 다음에 등록 일자 누르시고 클릭하시게 되면 그 일자, 등록하신 일자로부터 우리 그 상호명들, 스토어 이름들이 이제 검색하시면 나오실 수 있게 된다라는 건 좀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시면 우리가 내 스토어들이 다 노출되실 수 있다라고 하시는 거고요. 나는 네이버 쇼핑에 나오는 거 싫다. 나는 웹하드 검색했을 때만 나오고 싶다라고 하시면 웹하드 설정함만 클릭하시면 되고요. 웹하드 싫다. 네이버 쇼핑에 검색했을 때만 나오고 싶다라고 하시면 거기에만 사용함으로만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이렇게 하셔도 충분히 노출되실 수 있습니다라고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번에는 스마트 플레이스 업체 등록하기를 좀 알려드릴 거예요. 이건 도대체 또 뭔가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 많으세요. 자, 여기 좀 귀를 잘 쫑긋하고 눈을 크게 뻥 하고 뚫으셔야 되세요. 요거 되게 또 원하시는 분들 많으시고요. 또 이거 되게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네이버에 그 스마트 스토어 이름 치시게 되면 이렇게 지도도 나오고 뭐 이렇게 뭐 가게도 등록 나오고 하시는 것처럼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가게 뭐 사진도 같이 이왕이면 찍어서 올리시면 좋지만 오픈에 가게가 있다고 하시면 그게 아니고 스마트 스토어도 같이 이렇게 또 올리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같이 좀 올리는 방법들을 좀 이제 알려드리려고 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도 같이 올리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게, 오픈 가게도 이제 올리실 수 있어서 요것도 제가 좀 알려드리려고 좀 플레이스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나의 정보를 이제 올리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것도 같이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제 지금부터 보시면 됩니다. 네이버. 우리가 그 이제 네이버에다가, 검색창에다가 이렇게 치시면 돼요. 스마트 플레이스라고 쳐보시면 됩니다. 또는 https, 그 다음에 smartplace.naver.com. 자, 위에 나와 있는 주소대로 그대로 치셔도 되고요. 스마트 플레이스라고 치셔도 됩니다. 그렇게 되시면 바로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화면이 나오실 겁니다. 나와 있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나오신다면 업체 신규 등록이라고 나오실 거예요. 그거를 더블 클릭하시면 되세요.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이제 회원 가입을 하시고 들어가시게 됩니다. 회원 가입하시고 들어가시게 되면 입력하신 정보로 등록된 업체가 없습니다라고 나오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신규 업체로 등록하기라고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 신규 관리 업체로 이제 절차대로 등록을 하시면 되는데요. 기본 정보, 그 다음에 메뉴 정보, 부가 정보, 휴무일, 업체 뭐 등록 시간 등 요 상세 일정들을 다 적으시면 되는 거세요. 어렵지 않으십니다. 우리 소상공인분들 그 일정대로 그대로 다 적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뭐 부가 서비스가 있다고 하시면 이런 부가 서비스 같은 거 다 적어주시면 되세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사진이 있으시면 사진 추가로 넣으시면 되고 의무는 아닙니다.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플레이스 입력 완료가 되십니다. 스마트 플레이스를 등록하시게 되면 등록까지 영업일 기준 최대 10일까지 등록이 소요 시간이 되시는 거고요. 스마트 플레이스를 만약에 등록하셨습니다. 근데 난 이렇게 등록했더니 조금 불편하다라고 하시게 되면 만약에 혹시 등록하시고 난 다음에 불편하다라고 하시게 되면 스마트 플레이스 파트너 센터로 들어가셔서 삭제가 가능하시게 된 거 알려드리면서 요거는 그 네이버
왜 검색하셨을 때 우리 스마트 스토어를 또는 우리 가게를 검색하시게 되면 이렇게 검색에 그대로 뜰 수 있게 하시는, 노출할 수 있는, 우리 가게를 알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라고 해서 이것도 또 홍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또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오늘 당장 지금 교육 강의를 들으셨다면 지금 당장 하세요. 또 귀찮아가지고 나중에 또 한번 해야지, 강의 끝나면 해야지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셔야 되세요.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네이버에 스마트 플레이스라고 쓰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따로 서류가 필요하신 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내가 내 정보 등록 입력하시고 바로 등록하시게 되면 열흘 뒤에 바로 또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 되는 거세요. 그러면 우리 뭐 회사 이름이라든지 가게 이름 검색하시거나 스마트 스토어 입력하시게 되면 바로 또 이게 나오시는 거기 때문에 전혀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럼 바로 뜨는 거기 때문에 이런 또 정보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제가 또 알려드린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또 해보시면 좋습니다라고 알려드리면서 자, 요것도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우리 네이버 쇼핑, 스마트 쇼핑을 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노출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뭐 다양한 방법들로 나를 홍보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스마트 스토어를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네, 맞아요. 우리 수상공인분들이 하시는 이유는 오프라인에서든 온라인에서든 나의 제품을 알리고 판매를 하고 수익을 내기 위해서 우리는 스마트 스토어를 하시는 겁니다.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고객들에게 홍보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다양한 고객들이 스마트 스토어에 유입을 하기 위해 무언가 또 우리가 또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오프라인에서는 고객들에게 소통을 하실 수 있고 고객들이 직접 찾아올 수 있도록 소문이 나야 되는 것처럼 스마트 스토어도 고객들이 검색을 해서 어쨌든 우리 스토어에 유입할 수 있는 뭔가의 키워드를 만드셔야 되는 건데요.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블루 키워드, 레드 키워드, 프리미엄 키워드라는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용자의 검색량에 따른 그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 키워드를 통해서 우리 스마트 스토어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건데요. 오늘 저는 이 키워드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해드리고, 오늘은 이야기를 좀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요. 블루 키워드는요, 검색량이 많고 경쟁 상품량이 적은 키워드를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레드 키워드는 로얄 키워드, 판매량이 많은 키워드를 좀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프리미엄 키워드는 유명하면서도 유일한 키워드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만큼 내가 프리미엄 키워드를 갖고 갈 것이냐, 브랜드 키워드를 갖고 갈 것이냐, 아니면 블루 키워드를 갖고 갈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소상공인 분들은 어떤 키워드를 갖고 갈 거냐에 따라서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거고요. 내 제품이 블루 오션이냐, 레드 오션이냐, 아니면 프리미엄 오션이냐도 되게 중요합니다. 흔하게 주변에 많이들 갖고 있는 상품이냐라고 하신다면 검색량은 굉장히 고객들이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기에서 경쟁에서 이기시려면 우리들만의 스토리텔링, 그리고 정확한 정보 검색, 그리고 고객이 사고 싶게끔 만든 사진, 이것들이 좀 중요하신 거고요. 또 하나, 레드 키워드. 고객들이 많이 검색하지 않는 거지만 이것들이 고객들이 알게 되면 분명히 판매량을 증가할 것이다라고 하며 고객들이 검색할 수 있을 만한 키워드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객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명사, 키워드에 대한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드린 거고요. 프리미엄 키워드. 유일한 고객들이 한번 소장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 유일무한 것이란 그런 제품이라고 하시면 브랜드 가치를 좀 가지려고, 우리들만의 가지려고 좀 노력을 해보시라는 이야기를 꼭 해봐요. 그래서 검색량에 따른 것들에 대한 검색을 좀 해보시고 어떤 것들이 우리 제품이 블루 키워드인지 레드 키워드인지 프리미엄 키워드인지를 좀 고민을 해보셔서 어떻게 좀 홍보를 하고 노출을 해야 되는지 고민을 꼭 해보세요라고 하시고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회, 2회차 나눠서 이 노출에 관련된, 홍보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 만큼 상품을 올리고 이벤트도 중요하지만 이런 키워드 그리고 다양한 것들, 사진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것들로 좀 준비하셔서 단 한 장의 사진을 올리시더라도 이런 것들 좀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 드리면서 다음 시간은 저희가 또 이제 좀 반품 처리, 그다음에 판매 관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고객들이 물건이 들어왔을 때 반품을 또 어떻게 좀 처리를 해야 되는 건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CS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것도 우리 스토어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반품 처리, 요 시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그럼
같이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